보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오늘의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가 오전에 열렸었고요. 인사위원회가 열리면은 통상적으로 빠르면 그날, 그리고 늦어도 그 다음 날은 인사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검찰이 법무부와 맞서는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제 이제 뭐 윤석열과 뭐 추미애 장관이 만났다 이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법무부가요, 윤석열을 좀, 그러니까 너희들과 우리는 대등한 관계는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느낌 분명히 있어 보여요. 어, 들어와.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들어와서 뭐 의견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아 이런 게 있는 거고, 이제 법무부에서는 우리가 준비한 인사안은 없다. 니들 안을 먼저 주면 우리가 그거 참고하겠다 이거고, 검찰 쪽에서는 법무부가 만든 인사안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봐야겠다.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뭐 이런 식의 맞서고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딱 내가 느낀 건 이거 작심하고 덤비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이 검찰의 난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날이 됐어요. 사실상은.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일단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러니까 승패와 상관없이 자기한테 어떤 다른 길이 있다고 계산해서 하는 행동인 건지, 정말 그 머릿속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에 우리 정변 변희사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검사 3년이면 형법을 모르고 검사 20년이면 법을 모른다. 이렇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법이 뻔히 있는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한테 인사권이 있다는 거. 근데 그걸 정면으로 이렇게 부정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걸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거라고, 그건 아닐 거고,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진짜 그 머릿속이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작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입장이라면 이런 거죠. 검찰총장의 인사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게 관례였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관례는 관례고. 근데 이 시기가 그냥 관례대로 평화롭게 지나가는 시기가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라고 하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시기에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이유는 검찰 개혁의 사명을 짊어지고 들어왔어요. 검찰 이들이 잘못하고 있어서 아주 센 사람 보낸다? 이렇게 된 시대적 어떤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적 상황이라는 게 있어. 이 상황에서 자신들의 인사안이 지금, 그러니까 반영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미리 개이는 거예요, 미리. 뭐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추미애 장관이 호출을 했다고 하는데 안 갔잖아요. 일단 쌩 까버렸어. 나 못 가. 근데 나는 딱 이 지점에서 윤석열, 더 심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사퇴할 생각도 하고 있구나. 전 그렇게 봤어요. 이 정도 되면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직접 두 인물이 맞서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맞서는 모습은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지만 윤석열이 조국 장관을 수족들을 시켜가지고 그냥 개 털어버린 거야. 근데 이 상황은요, 신임 법무부 장관이고 임기가 시작된 지 한 2년쯤 지났으면 어떤 경우는 그런 장관들도 뭐 이제 곧 인사 발표가 날 거다, 뭐 장관이 바뀔 거다 하면 레임덕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막 취임한 법무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떤 상황들이 검찰 개혁을 위해 들어간 법무부 장관이고 정치적 위상도 매우 높은, 사실 국가 서열 한 베스트 5 안에 드는 정도의 인물이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고 들어갔어. 처음으로 하는 인사에 관련해서 나는 그거 수용 못해라고 지금 개기고 있는 모양새가, 윤석열이 정말로 정치적으로 정할못이 아닌 이상 내가 이거 제대로 부딪혀가지고 사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한 저는 불가능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쵸. 그 정도 각오 없이는 좀 덤비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윤석열이 진짜로 이제 정치 시작하는 건가? 선거 나가려고 그러나? 뭐 그거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음모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윤석열도 자기 나름대로는 그 나름대로 자기 까레의 어떤 갖고 있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근데 지금 오늘 한 짓을 보면 나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통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이식이라고 하면 그 모든 걸 수용합니다. 받아들인다고. 근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다른 방송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법. 검찰총장이 있어요. 근데 검찰 힘을 빼려고 해. 그러면 참모들이 검찰총장한테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사퇴하시라고. 저항하면서 사퇴해야 검찰의 기득권을 안 뺏긴다. 그래서 물러나는 검찰총장들 많다. 이게 현실적이라고 본다면 오늘의 윤석열의 또는 검찰의 이 행위는 오늘 그 대검 대변인의 그 발표문을 보니까 가관이야. 그러니까 누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 발표문을 보면서 이놈들이 인사권을 지들이 갖고 있는 거야. 쉽게 표현하면 대검 청와대 같은 거야. 이거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 오늘 오전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10시 30분까지 법무부로 호출하였는 바 대검찰청은 11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온 전례 등을 존중하여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니들 안 줘봐. 요거잖아 지금 법무부한테. 법무부는 현재까지 대검찰청에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 얼마나 같지 않습니까? 시기가 예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통 평상시여가지고 뭔가 좀 이상해졌다 싶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 시기에는 검찰이 정말로 작심하고 개기지 않는 이상 이런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인사가 예정돼 있는 기간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인사 문제 때문에 장관 취임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청문회 때도 야당 의원들이 몇 번 수차례 걸쳐서 물어봤었잖아요. 인사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당시 후보자 자격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인사 문제가 중요한 시기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들 아는 건데, 자기들은 이런 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라는 척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건 정말 모든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죠. 특히나 대검찰청에서 법무부까지 터널 하나 지나면은 금방 갑니다. 뭐 그 총장이 직접 운전해서 가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그 검찰총장하고 협의를 거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강력한 강제 조항이 아니잖아요. 전화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총장의 위신을 생각해서 정확한 그 절차를 거치자고 제안을 한 거고, 못하겠다 그러면 전화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인사안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일을 안 했다는 뜻이지. 아니 지금까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태도를 지금 이게 갑자기 와서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는 법무부에서 인사 명단을 만들어주면 대검에서 이걸 보고, 사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인사 승진 이렇게 발표하겠다. 그러면 각 부서장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너네들이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 그거를 100% 반영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견을 들어본다는 것 자체를 마치 협의를 하는 것처럼 검찰청 그 기자들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게 명단을 주면 당연히 검찰에서는 이거 이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거 저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들고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가 먼저냐, 사실은 법무부에서 명단을 만들면 거기서 수용을 하는 게 맞는데 계속해서 뭔가 자기들이 내가 판단을 좀 해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이거 지금 연애 중에 밀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 뭐 먹을래? 물어보면은 피자 먹을래? 그러면 아니 나 밀가루 음식 싫어. 삼겹살 먹을래? 오늘은 고기 먹을 기분 아니야. 그러다가 그럼 찜갈비 먹을까? 그러면 아 그건 좀 좋겠다. 뭐 아무거나 좋다 그래놓고 결국은 자기는 찜갈비 먹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마음속으로는 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비유의 여왕. 멋있어요. 아우. 그러니까 지금 그 조국 장관이 법무부 갔을 때요. 법무부에 국장급 인사가 14자리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13자리가 검사로 채워져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검찰이 법무부에게 통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법무부를 통제하는 모양새였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있으나 마나한 기구였던 거예요. 검찰에게 뭔가 이 수사를 잘하게끔 도와주는 용도지 통제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지금 무슨 뭐 대검 국정감사라든지 등등해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되게 막연한 거야. 그러니까 뭐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뭐 어째야 되고 하는 거 그런데 검찰 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문민 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검찰하고 군대만큼은. 심지어 프랑스는 여성이 군대 안 갔다 온 여성이 국방부 장관을 합니다. 그게 시대적 흐름이라고. 그러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검찰의 권력은 이미 그러니까 검찰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에게 수사를 잘할 수 있을 만큼 수사권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게 너무 세지면 인권 문제 같은 것들이 터져요. 필연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가지고 조국 장관 가족같이 돌이켜버리는 상황이 나와. 그러니까 그걸 적절히 통제하는 기구가 법무부가 갖고 있는 역할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법무부 외청에 지나지 않는 검찰이 지금 사실상 지금 오늘 하는 행위를 보면 법무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하더라도 정해진 룰에 의해서 지금 검찰 인사위원회 열리는데 검찰총장 들어와서 의견 개진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맞고 야수님 말씀처럼. 근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 간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이미 니들은 내 수족을 쳐낼 생각을 하고 있잖아. 미리 관심법으로 미리 알아가지고 나 안 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건방지고 괘씸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검찰청 대변인 그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온 전례 등을 존중해서 이번에 법무부에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과거에 했던 대로 하자.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본질적인 목적이 뭡니까? 과거의 그런 잘못된 관행을 갈아엎기 위해서 지금 검찰 개혁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 개혁하자는 사람이 지금 장관으로 왔는데 그건 됐고 당신이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으니까 맞아. 하던 대로 합시다.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요. 그러니까 나는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 어떤 여론상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을 때는 사실 좀 막연했던 부분이 확 드러나는 게 느껴지는 게 법무부 장관 새로 한 명 왔어요. 대학교 교수 출신의 민정수석을 지냈던 사람이야. 조국 장관이 그러니까 내정됐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내정되기도 전에 소문이 있었으니까 뒷조사 해가지고 끌어와가지고 득달같이 고소고발 이어지기 시작하니까 바로 압색을 한 20군데를 한꺼번에 쳐버려. 그리고 지금까지 한 80군데를 압색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국 장관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장관직을 물러났죠.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었어. 근데 시대적 요구, 쉽게 표현하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고 지금까지 우리가 활동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검찰이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는 조금 애니까 없더라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게 검찰총장들의 참모라 그랬잖아요. 검찰의 힘을 뺏기고 난 뒤에 물러나면 이 사람 대우 못 받는다는 거야. 나중에 검찰들한테 변호사 할 때도. 그러니까 검찰권을 지키고 물러나는 일종의 열사가 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나는 지금 윤석열이나 그 참모들이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대검에선 지금 거꾸로 이렇게 탈탈 털리는 원래는 말씀하신 그 프로세스 있잖아요. 법무부에서 뭐 인사권을 받아서 대검에서. 근데 원래는 대검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 추천합니다. 법무부에서 한번 봐주세요 하면은 법무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한다는 건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은 이제 와서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중심으로 인사 의견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밥그릇대로 계산해서 정치적 계산을 해서 인사에 대해서 올릴 거고 우리 충분히 너무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까지 벌어진 것들 중에서도 검찰은 검찰을 절대로 기소하지 않습니다. 자기 식구들 그렇게 감싸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서열 만들어가지고 인사권에 대해서 힘을 휘두르고 싶어 하는 것을 뻔히 다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더 받아들여 달라는 건지
이참에 뿌리 뽑아야죠. 완전히 갈아엎어야죠. 저는 이제 이게 뭐 총선 앞두고 약간 출렁거릴 사안이긴 한데요. 제가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은 어쩌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사퇴를 염두에 두고 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검찰이 더 이상 힘을 뺏기는 꼴은 나는 못 본다. 나는 검찰을 윤석열 말처럼 나는 조직을 사랑한다. 검찰이라고 하는 그걸 지키는 총장으로 남으면서 사퇴 카드를 저는 꺼내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타이밍에. 근데 윤석열이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우리 검찰이 더 이상 법무부에게 인권유린 당하는 게 싫어요. 그러면서 검찰의 어떤 뭔가를 지키려고 한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례도 나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례도 관례지만 이 시점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구나.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슨 뭐 충시민의 뭐네 얘기했지만 그 충이라고 하는 게 전체 검찰 조직을 위한 충밖에 없어요. 지금 얘한테는. 벌레충. 그 중심. 그 윤석열이 똥파리야? 곤충 중에는 파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그 곤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서도 이렇게 개긴다면 나는 그가 물러가든 안 물러가든 기본적으로 윤석열 사퇴를 외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외압이 되면 아마 총선에 가장 큰 폭발력 있는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그래도 나 이 꼴 못 보겠다 하고 물러가주면 그나마 나은 방법이고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나 진짜 사람 미워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뭐가 중심이고 간단히 말해서 윤석열은 자기 검찰의 조직을 지키기 위한 용도로밖에 쓰이지 않는 진짜 그런 인간밖에 되지 않은 나는 바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 카드로 사퇴를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이 또한 정무적 감각이 없다는 게 티가 나는 건데 그건 선배들을 보고 배운 거잖아요. 선배들이 조직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이것저것 다 저항해보다가 마지막에 안 되면은 사퇴를 해서 검찰을 지켜왔는데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 다르거든요. 지금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가 눈앞에 와 있는 이 시점에서 만약에 사퇴하잖아요? 그러면 땡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퇴라는 게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사퇴라는 건 CR도 안 먹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퇴를 염두에 두고 이런 저항을 하고 있다면 진짜 정무적 감각이 없는 거고 검찰이 개혁을 하더라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티끌만한 가능성이지만 남아있단 말이죠. 공수처 법안도 아직 불완전하고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 2가지가 올라가 있는 것도 지금 사실은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완전한 구석을 파고들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원래 권한을 얼마만큼 방어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형태로 나오면 앞으로 국민 감정이 앞으로 검찰에서 어떤 이야기만 나오면은 이 새끼들 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지금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자기 목을 자기가 치는 것밖에 안 돼요. 네, 사퇴를 하는 게 머리를 숙이고 가는 게 아니라 나 사퇴해서 집어치우고 문제는 총선에 나갈 것을 대비한다는 그 시나리오를 봤을 때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만약에 총선에 나오면 땡큐죠.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큰 착각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도는 지금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생기는 지지도일 뿐이지 실제로 정치판에 들어오잖아요. 안철수 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선거 쪽까지 나가는 건 너무 나가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결국엔 진영이 나뉘고 윤석열이 자유한국당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은 나중에 써먹는 건 나중에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로 아까 뭐 총선에 윤석열이 자유한국당 후보 등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미 그게 불공정했음을 증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검찰이 반발하는 이유는 하나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그 뭐랄까 개김 이게 아니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 최광욱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검찰 인사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최광욱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수사 대상인 사람이 또 사실상의 검찰
인사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보면 거기에 서로 한번 제대로 붙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요거를 문 대통령이 가운데 있어서 양 세력이 부딪히는 이런 모양새가 아니라 이런 느낌은 그런 거예요. 대통령은 이미 윤석열에게 나는 불신임을 이미 줬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조국 장관 기소장 관련해서 더 이상 검찰은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 수사로 말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온 것 자체가 윤석열에 대해서는 불신임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노골적으로 윤석열 나가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한테 개기는 것 같지만 지금 자세히 보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개기고 있는 겁니다.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이 우리의 인사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겠지만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 그러면 정말로 박근혜 정부만 해도 이 정도 되면 검찰총장은 옷 벗었어요. 민주정부가 좋긴 좋다 진짜. 어? 답답하죠. 뭐. 이런 걸로 비아냥되긴 싫지만 구수했다는 그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나네요. 자, 그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